안녕하십니까. 청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종이에 대해서, 종이의 뭐, 역사 같은 거 잠깐 알아보면, 종이는 이제, 어떻게 하면 넓은 의미 종이하고 이제 좁은 의미 종이가 있는데, 넓은 의미로 쓸 때 종이는 이제 서사 자료,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베낄 수 있는 그 자료, 일반을 말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서방의 점토판 같은 데, 점토판에도 이제 글씨를 많이 새겼거든요. 그래서 말라서 이제 그걸 보관하는 거고, 파피루스는 이제 뭐 갈대 같은 이제, 근데 그 안쪽에 이제 글씨를 썼고, 그러고 피역, 이제 가죽에다가 이제 글씨를 새겼습니다. 지금 로마 시대나 이런 데 그 이제 뭐 예수 시대 발견했다는 문서 같은 거 보면 피역에 썼다는 게 많죠. 그리고 동방에 이제는 뭐 타리지, 그리고 뭐 기갑, 수골, 목간, 죽간, 죽간이 발견되기 전에는 동물 뼈에다가 새기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발견되죠. 동물 뼈 안쪽에다 글씨 써서 하는 게 있고, 죽간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대나무를 잘라서 그 안쪽에 쓰는 거고, 그리고 뭐 좁은 의미의 채우지는 당연히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쓸거리, 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는 전부 다 넓은 의미의 종이라고 그러고, 이제 좁은 의미의 종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로 식물성 셀룰로이드를 주원료로 만든 종이, 그러니까 뭐 지금은 나무 잘라서 이제 그거를 녹여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종인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식물성 셀룰로이드는 즉 채우지를 말하는데, 채우지는 체륜의 호가 우리가 나중에 제후로 의미 바꿔서 체후로 봉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륜을 채우라고도 합니다. 종이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면 이제 문명의 전파 과정과 비슷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는 이제 좁은 의미의 종이, 셀룰로이드로 만든 거. 이것이 이제 전파되는 과정은 중국에서 종이가 발견된 후에 이제 탈레스 전투에서 이슬람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 중에 이제 기술자가 이제 종이 기술자가 있어서 이들이 이제 종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곳이 처음 만드는 것이 이제 사마르칸트입니다. 사마르칸트, 지금은 이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인데 거기로 이제 전파되는데, 당시 여기가 이슬람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만든 종이가 이제 널리 이제 명성을 얻으면서 이제 이게 사마르칸트의 중요 수출 상품이 됩니다. 이곳에서 만든 종이를 사마르칸트지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걸 채우지, 여기는 사마르칸트 만든 것을 사마르칸트지. 이후에 이제 이 종이 기술은 이집트 이제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극적하게 대체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뭐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슬람으로 급격히 퍼져나가고, 이슬람이 먼저 퍼져고 난 다음에 13세기에 와서 이제 서유럽으로 전해집니다.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뭐 15세기, 16세기까지는 이슬람이 지금의 서유럽보다는 훨씬 더 문명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문명의 발달 순서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서유럽은 이제 스페인이 가장 먼저 이제 종이를 받아들이고 이제 많은 제지소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종이를 만들어가 서양 각국에 수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하는데, 근데 프랑스, 독일로 먼저 들어가는데, 마침 유럽에서 이제 14세기 말 15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르네상스 운동과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자기의 견해나 아니면 성경 같은 거를 많이 써서, 책 같은 거 써서 이제 귀족들,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종이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술하고 더불어 가고 종이가 이제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킵니다. 서양인들이 잘한 거는 이제 종이는 발견했지만은 이게 종이 가지고 인쇄하는 기술, 그리고 윤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지금 하듯이 이제 우리는
금속 활자나 아니면 목판 활자를 해서 찍었지만은 여기는 이제 그보다 더 빠르게 인쇄 기술을 발달시켜서 이제 지식이 빠르게 이제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유럽이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문명 세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집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르네상스도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일어나는 밑바탕이 되는 게 종이 발견하고 전파되고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아주 문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종이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중국 옆에 있었으니까 일찍 이제 전해지는데 한성어 시대에 이미 이제 전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교 이제 들어올 때 그때라는 시기도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3세기나 4세기 정도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늦게 이제 4, 5세기경에 이제 종이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발견되는 거 보면 682년에 지은 감원사 범한다라는 경에 이제 사용된 종이가 제일 오래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종이 발견 역사를 봤고, 시간이 이제 남는 김에 이제 한무제 때 일어난 사건 중에 이제 아주 이제 한무제다 광무제 때 이제 호양공주라는 이제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상당히 이제 좀 여러 사건이 일로돼서 이제 그 인구에 해자된다 그러죠. 참 화제였는데, 그 공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이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호양공주는 강무제의 이동생인데, 시집을 먼저 갔었습니다. 가고 난 후에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강무제는 호양공주를 제가시키기로 이제 마음먹는데, 하루는 이제 호양공주를 이제 병풍 뒤에다 숨겨두고 대신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번 골라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호양공주가 이제 송홍이라는 신하가 이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송홍은 이미 이제 그 당시에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혼하고 새로운 아내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광무제가 이제 송홍의 마음을 한번 떠보기로 합니다. 그래도 자기 여동생의 마음을 든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광무제는 공주를 이제 다시 이제 병풍 뒤에 숨기고 이제 송홍을 부르다가 이제 환담을 나눕니다. 그래서 송홍이 한번 말하기를 이제 광무제가 하는 말입니다. 부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재산이 늘면 아내를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인정에 부합하는 말이겠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송홍이 대답하기에는 신이 그저 비난할 때 사귄 친구를 잊으면 안 되고 조강지처는 버리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들도 딱 이 두 마디만 하면 다 진심이 다 전달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 했다더래. 돈 벌면 마누라부터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 하자 이제 송홍은 이제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으면 안 되고 조강지처는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딱 물어본 게 이런 딱 식자층, 그러니까 대화도 이렇게 넌저시 이제 빗대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능력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세련되게 잘 표현을 못 하죠. 그래갖고 호양공주가 일화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호양공주가 이제 데리고 있는 종 중에 공주의 위세를 믿고 이제 막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친 종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제
도망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어차피 자기 집으로 들어온 거죠. 자기 사는 집으로. 공주 댁으로 도망쳐 들어오니까 관원들이 이제 이자를 추적하다가 공주의 집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자를 잡아야 되는데 공주가 딱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니까 관원들이 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주인데 한 나라에 마음대로 가택을 수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뭐 이 간을 안 넣어주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었는데 동선이라는 이제 관원이 수사하는 사람인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체포 계획을 짭니다. 어차피 들어가서 뭐 압수수색이죠. 못하니까 이제 공주가 그러면 외출할 때를 기다리자. 그럼 분명히 얘가 다른 데로 도망치려고 공주의 수레에 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공주가 출탈한다고 수레가 이제 딱 나오자 그 수레를 막아섭니다. 막아세우고 수색을 합니다. 수레를 딱 수색하니까 마침 이제 그 간호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막 엄청 화를 내면서 어떻게 막 자기가 이렇게 관원이 공주가 타는 수레를 막고 그러고 수레 수색해서 자기 간호를 이제 잡아가니까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송홍은 그 자리에서 그 간호를 바로 죽여버립니다. 물론 바로 죽이는 거는 문제는 있었겠지만 데려가서 뭐 말도 들어보고 재판을 해야 되지만 굳이 이 간호가 다시 지금 죽이지 않으면 또 공주의 어떤 위세가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빼놓을 것이다 생각하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고 이제 공주한테 엄청난 무안을 주고 하니까 공주가 열이 받아서 이제 열을 맞는데 그 송홍이라는 동선이라는 이제 그 관리의 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분해갖고 이제 강무제에 쫓아갑니다. 그래서 강무제한테 가서 이제 조달서를 얘기하니까 강무제가 이제 엄청 화를 냅니다. 갑자기. 일국의 관원이 황실에 이제 왕실을 준다. 그래서 동선을 당장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가서 동선을 잡아옵니다. 근데 그래서 강무제가 이제 바로 그를 이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강무제도 이제 정신이 참 자기가 아끼는 여동생이니까 정신이 이제 살짝 놓았는지 뭐 바로 죽여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선이 죽더라도 이제 황제에게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말하고 이제 자초지정을 다 얘기합니다. 마침 화양공주도 그 옆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동선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기는 자기 맡아만 소신을 다했고 분명히 그 가신이 살인자고 공주가 그걸 숨겨줬기 때문에 공주가 잘못한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한 말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강무제도 그제서야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뭐 좀 타협을 해서 그러면 네가 공주한테 무릎 꿇고 좀 빌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하니까. 그래가 이제 관원들이 끌고 와서 이제 무릎을 탁 꿇으려고 하니까 고개조차 안 숙입니다. 무릎 꿇는 걸 떠나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무릎 꿇고 빌려냐.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야, 강무제도 이제 뭐, 이거 말은 안 듣지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동선을 이제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상금을 이제 왕창 주고 풀어줍니다. 어차피 진정한 것이더라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게 선례를 남기면 큰일 나잖아요. 국가 기강이 다 무너지는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선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